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탄핵을 심사하여 인용하고자 하는 우리 법 연구와 같은 사악한 무리들이 지금 우리나라 재판정을 더럽히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지난 12월 초에, 즉 계엄령이 발동되고 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전부 다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법으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하는 이 불법적인 사건이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 3건이 기각이 됐는데 결국 이들이 영장을 쇼핑했다라고 하는 정말 자조 어린 표현이 나올 정도로 크나큰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동훈이가 있는 공수처에서는 이런 사실들에서 지금 발뺌을 하고 있죠. 지금 원근각처의 지금 각종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2월 21일 현재 수사 기록을 확인한 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되겠죠. 이분이 지금 오늘 2월 21일 오후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앞서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2024년 12월 6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2024년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 등 총 3건이 기각되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2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후에 공수처는 작년 즉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그리고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윤갑근 변호사는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을 좀 아꼈고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도 없고 통신영장만 청구했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은 있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은 있지만 당시 기각 사유는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중복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각 사유는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름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형식상 영장의 피의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적혀 있었을 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당시 강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통신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이런 듣기에도 거북하고 거슬리는 이런 법률 용어가 국민 여러분들께 여전히 잘 이해된다거나 쉽게 소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죠.
그리고 암흑이 물러가면 광명의 시간이 돌아오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간 태양의 변화를 따져보면 3월 22일이 춘분입니다. 그리고 9월 20일 전후가 추분입니다. 그날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 12월 20일 동지를 지나서 지금 점점점 낮의 시간이 길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월 20일 하지가 될 때까지는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져 가겠죠. 자, 그럼 여러분 똑같습니다. 암흑의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세계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전쟁을 현재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참하고 하고 계신 거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요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요? 야, 빨리 들어가서 나 일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집무실을 너무 비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업무 복귀에 열정을 태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결국 의로운 전쟁을 시작한 윤석열은 결국 돌아온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하늘의 법칙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의로운 싸움을 싸운다. 달리 말하면 이 땅 위에 기독교적인 건국 이념이 정립이 되어간다. 어느 나라처럼, 마치 미국처럼 도덕이 타락하고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동성끼리 몸을 섞는 이런 것이 사회에 만연하고 횡행하다가 미국이 지난 누굽니까? 빌 클린턴 8년, 오바마 8년, 그 다음에 바이든 4년 하면서 완전히 도덕 윤리적으로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작년에 특히나 경쟁주였던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미국의 국민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복음주의로 돌아가자,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령 각성운동을 우리가 다시금 하자, 하나님 말씀 위에 나라를 건국했던 건국의 아버지의 이념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와 같은 회개 운동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변했고 그 변화의 물결과 각성을 한 미국 국민들은 도널드 J. 트럼프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TV 채널 보면 CNN, CBC, ABC, NBC, MSNBC 등등 이 소위 레가시 언론이다. 지들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을 부르짖고 있죠. 자, 이제 하나씩 금융치료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트럼프가 무슨 짓을 했다더라, 이런 거 있지도 않은 소설을 만들어서 마치 진실인 양 만들고 했던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씩 거둬지고, 자, 이제 드디어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이제 임명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팸 본디,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 어토니 제너럴이죠. 자, 이제 두 쌍두마차가 이제 정식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물론 구속 기소는 할 수 없지만 더치,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 효율부라는 이 위원회 성격의 이 조직은 이미 USAID를 갖다가 철퇴를 내리고 교육부를 없애고 수많은 국가의 예산이 헛되게 낭비됐던 걸 지금 찾아가고 있죠. 앞으로
이처럼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 뭐 한둘이 아니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그 주식 투자의 여왕, 아마 하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 뭐 22선인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악의 화신으로 불리는 그 낸시 펠로시를 비롯해서 지금 손목에다가 은팔찌 차례들이 좀 한둘이 아니겠죠. 자, 지금 미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뭔가를 잘 하려면요,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이 조직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벌써 예산 절약하는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조 단위로 지금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650조가 넘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썼을까요? 특히 여성가족부 같은데 인구 출산율은 0.78명 밑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500조를 넘게 썼나 뭐 아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했어요? 이름 자체도 여성가족부라고 돼 있지만 영어는 안 그렇잖아요. The Ministry of Sexual Equality로 돼 있잖아. 응? 성평등부지 그게 어떻게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 여가부 하나만 해서도요 몇백조를 썼다. 그러니까 아니 아이들 출산이 안 늘어나면 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중단시키든지. 그걸 안 하고 이 돈을 빼먹은 여가부 직원들 모조리 다 어떻게 되죠? 다 그 돈을 뱉어내게끔 하고요. 그 전부 다 깜빵 보내야죠. 깜빵 보내서 대우각성하게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와 같은 정부 효율부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제가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마 국방비를 아마 한 200조까지 늘리고 대한민국 세계 최강의 방위산업 국가, 전 세계 국가들이 방위산업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무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으로 10년 안에 바꿔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저 가지고 또 군비 경쟁 통해서 깨 부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형아들 잠깐 기다려. 바람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중국 해군들 모조리다 서해 바다에 물고기밥 만들어줄게. 기다려. 어? 중국 공군 애들 젠 20 띄웠다고? 오케이. KF-21 우리 보라매로 500km 밖에서 다 격추시켜줄게. 기다려. 쉬고 있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봅니다. 과연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돌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보면 저도 주역 공부를 좀 하고 뭘 안다고 뭐 주역을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이런 거랑 또 갑진년 뭐 얘기해가면서 설을 풀고 이런 뭘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그런 건 안 하죠. 안 믿으니까. 응? 우리가 믿는 건 단 한 가지죠. 오직 진리를 믿습니다. 팩트,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미소 짓고 여유를 잡고 있는 윤석열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을까?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국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국민들께서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포고와 동시에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바뀌었어요. 의식화가 아니라 올바른 진리에, 올바른 사실에, 올바른 진실에 사람들이 눈이 띄어진 거죠. 전교조 교육을 받고 대가리가 썩어 문드러졌던 놈들까지도 깨어나기 시작해요. 10대, 20대, 30대가 다 깨어나고 어마어마한 발전과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윤석열 정부 제2기는 트럼프의 제2기와
맞닿아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배신자들은 다 쓸어담아 버릴 수도 있겠죠. 아마도 제가 윤석열이라면 배신을 때렸던 놈 중에 한 놈을 뽑아서 매일마다 볼 수 있는 수석비서관실이나 비서실장을 시킬 것 같아요. 잘근잘근 말려 죽이는 거지. 응? 마치 포를 떠서 한 포 한 포 떠서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배신자들은 가라죠. 배신자들이여 다 가라.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 부대에 새 수를 담고 밤새도록 신랑을 기다리긴 하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미래를 대비한 그런 현명함, 미래의 조국을 창조하기 위한 위대한 모험과 담대한 결기, 이것들이 모두 응축이 되어서 곧 제2의 건국이 이 나라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이 옵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옵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할 때 육군 합창대가 와서 불렀던 찬송 있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구현된다는 점 믿으시고 오늘도 강건한 굳건한 여러분들의 굳은 믿음이 이 나라의 미래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앞으로 또 전진할 수 있으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경입니다. 고맙습니다.